자, 데이 13 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자, 우리가 크게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죠. 세부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단순 시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진행 시제가 있고, 세 번째, 완료 시제가 있고, 네 번째, 완료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단순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단순 미래, 미래 진행,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총 4가지씩 있어서 총 12가지 시제가 있죠. 12시제로 갑니다. 자, 시험에 이제 나오는 첫 번째가 우리가 현재와 이제 과거의 구별. 제일 간단한 거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이건 단순 현재 시제를 그냥 현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시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복되는 일, 습관, 그죠? 또는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현재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기 때문에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쓰이고요. 빈도부사 항상, 그 다음에 뭐 보통, 자주, 가끔, 또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과 같이 쓰여서 반복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말들이 잘 나온다. 자, 에브리모닝이 있기 때문에 앞에 테이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8시에 버스를 탄다.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테이크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지구가 돕니다. 태양 주위를. 이건 진리죠? 이런 것들은 현재로 쓴다 이거요.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었죠. 이런 것들은 현재로 쓰면 안 되죠. 아시겠죠? 잘못된 진리는 그냥 시제 맞춰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다라고. 근데 잘못된 내용이야. 그럼 과거로 쓰시면 되겠죠. 앞에 과거 맞춰가지고. 자, 그다음 과거 시제는 우리가 과거의 사실 또는 이미 끝난 것들을 말할 때 과거 시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 부사인 어제 또는 지난 뭐뭐, 그다음에 오늘 아침, 어고 뭐뭐 전에 또는 연도 이것도 다 과거 부사죠. 이런 것들과 같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5 years ago라는 표현 보이시죠? 5년 전이기 때문에 앞에 몇이 온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2015년에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 과거 온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로 쓴다. 이거는 어떤 경우를 때문에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냐면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과거예요. 근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이때 여기를 과거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이제 역사적 사실인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동사가 지금 과거인 상태예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은 과거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원래 같으면 과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원래는 대과거를 써줘야 되잖아. 대과거를 쓰지 않고 과거를 쓴다 이 말입니다. 대과거를 쓰는 게 아니라 과거를 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종대왕이 발명했다라고 한글을. 그럼 발명한 게 더 빠르죠. 근데 had invented가 아니라 그냥 invented를 써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문장 단문으로 쓰였을 때는 당연히 과거로 쓰는 게 맞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다 아는 말이고 대과거를 쓰지 않고 과거를 쓴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진행과 단순 현재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drink coffee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I am drinking coffee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나는 I drink coffee라고 나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커피를 마시니까 습관적으로 커피 마시는 사람이니까 I drink coffee가 가능합니다. 근데 I am drink coffee는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나를. 왜냐면 지금 안 마시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I go to church 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닌다. 평소에 교회 다니니까. 지금 가는 건 아니죠. 이해됩니까?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현재 진행이든 과거 진행이든 이제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식인데 이때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책에도 있죠 이거. 자, 여기 중요한데 진행이 되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자, 소유, 가지고 있다는 뜻이 있죠. 뭐 have라든가 belong to
누구의 소유이다 이런 것들은 자, 왜 진행이 안 되냐면 내가 이 핸드폰 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동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기 던져놔도 내 거지. 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소유는 진행형 쓰지 않습니다. 동작이 없으니까. 감정도 내가 좋아하는 상태인 거야. 누구를 좋아하는 상태인 거지 내가 어떤 동작을 할 필요는 없어. 이해되죠? 그런 것들. 인식, 알고 있다, 생각한다. 이것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태야. 내가 승원이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뭐 할 건 없어. 그냥 아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행처럼 해석하죠. 알고 있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영어로는 진행형 쓰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have가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have가 먹다라는 뜻이거나 경험은 어떤 거냐면 have fun이라든가 또는 have a good time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럴 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지다가의 뜻이 아니라 그죠? 어떤 경험을 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먹다 할 때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아무튼 형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이고요. 자, 과거, 일반적인 과거 시제는 이거랑 이걸 비교한 겁니다. 과거 시제는 이제 끝난 거고요. 과거 진행은 그동안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그녀에게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자, 미래와 현재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미래를 표현할 때 보통 가장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 will 동사 원형이나 be going to 동사 원형입니다. 원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be going to는 애정의 느낌이 좀 강하고요. will은 약간 의지의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할 것이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파리에 머물 것이다. 근데 문법에서 딱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미래를 현재로 바꿔줍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저녁 먹을 것입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아직 안 떠났죠. 근데 원래는 will leave를 써야 맞을 것 같잖아. 근데 이거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will leave가 아니라 그냥 leave를 써서 현재를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자, 나는 그녀에게 저녁을 사주겠다. 뭐 하면은 여기에 도착하면 아직 도착 안 했죠. 하지만 시간이기 때문에 will arrive가 아니라 arrive를 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여줘야 되죠. 무조건 will만 뺀다고 해서 답이 아니에요. 현재로 쓰면은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조건의 부사전에서는 자 보세요. 여름이 오면은 행복하겠다. 아직 안 왔죠. 하지만 will come을 쓰지 않고 comes를 쓰는 이유는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시간의 부사절 특히 when이 있죠. when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when의 뜻이 뭐냐면은 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근데 명사절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명사절에 쓰이는 when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문사 when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문은 아니고 간접 의문에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의문사로 쓰일 때는 when이 뜻이 언제라고 해석되거든요. 이때는 미래가 쓰일 수 있어요. 쓰입니다. 미래의 의미 미리 써줘야 돼요. 그래서 봐봐. 여러분 간접 의문에서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 바로 I don't know입니다. 뭐인지 모른다죠. 근데 만약에 이제 뒤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if나 whether가 오는 거고 의문사가 있으면은 의문사가 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when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아직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will come을 씁니다. 여기다가 그냥 come 쓰면 틀려요. 아시겠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 조건의 부사절에 쓰이는 대표적인 게 바로 if인데 if는 여기서 뜻이 뭐뭐 한다면이었죠. 그렇습니까? 근데 if가 명사절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접으로 잘 나오는 I don't know라든가 I wonder라든가 I'm not sure라든가 Can you tell me라든가 이거 다시 써볼까요? 대표적인 게 I don't know였죠? I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는 I'm not sure 그 다음에 뭐 wonder 궁금하다 또는 물어봤다 ask 또는 뭐 can you tell me 이런 거 잘 나오죠. 말 좀 해줄 수 있니? 뭐 등등이 있겠지만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뒤에 if가 나왔다. 이거는 명사절 if로서 뜻이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이때는 뭐 한다고? 미래를 그대로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비가 올지 안 올지 아직 안 왔죠? 그래서 그냥 will rain 쓰는 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중3 때 보통 나오는 문법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팁을 주자면은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 항상 목적어에 옵니다. 목적어의 자리에. if가 명사절일 때는. 다시 말해서 if가 앞에 나왔다면, 이렇게 앞에 나왔다면 무조건 조건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if가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건도. 뒤에 나올 수 있겠지만 앞에 뭐 wonder나 I don't know나 이런 건 쓰이지 않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에서 대표적인 게 if랑, 그 다음 조건에서 다시 시간에서는 when이 있고요. 조건은 if가 있는데 나머지도 외우셔야겠죠? while이라든가 after, until, till 똑같죠?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as는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 뜻인데 다 마찬가지로 현재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도 마찬가지. if의 반대말이 뭡니까? unless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on 쓰는 뜻이 뭐냐면 한 번이 아니라 일단 뭐뭐 하면의 뜻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해되죠? in case that도 비슷한 뜻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개념 테스트 홀수 선생님이 풀겠습니다. 자, yesterday 밑줄 쳐볼까요? 과거이기 때문에 went입니다. 과거부사랑 쓰이는 것은 과거 시제죠. 자, 그 다음 last night 밑줄 과거부사죠. 답은 그래서 과거인데 둘 다 과거잖아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자, did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뒤에 원형이 와줘야 돼요. 원은 이렇게 뒤에 ing랑 같이 쓰여가지고 진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었니? 지난밤에. 뭐 했니? 하려면은 what did you do가 돼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둘 다 과거이기 때문에 수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자, 그 다음 틀린 거 고치라고 했습니다. When I saw him,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과거잖아요. 그러면 is가 아니라 was를 써줘야 맞겠죠. 됐습니까? 앞에서부터 맞다고 보시면은. 자, 그 다음 여기서 have는 가지다의 뜻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 단수이기 때문에 해주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over는 2 days ago는 우리가 과거 부사로서 이틀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pend의 과거 spent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뭐뭐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spend 시간 ing인데 요리를 하느라 2시간을 보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동사를 판단할 때 항상 태수, 시 3개 판단한다고 했었죠? 지금은 태 위주로, 다시 지금은 시제 위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어진 동사의 알맞은 형태를 써 넣으셔야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tomorrow라는 미래의 부사가 있지만 if가 여기서 앞에 I don't know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조건의 부사절 if예요. 그러면 시제를 현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주어가 3인 단수죠. rains가 되셔야겠죠. rains냐 will rain이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면 나가지 않겠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Can you tell me 나왔죠? Can you tell me면은 이게 주어 동사, 이게 간목, 이거 전체가 직목으로 쓰이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에 쓰이는 when은 뜻이 언제라고 해석되고 미래가 가능하다고 있어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같은 경우 미래가 안 되고 현재를 바꾸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자, arrives가 아니라 will arrive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려면은 해석을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확률들을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버스가 도착할지 말할 수 있니? 아직 도착 안 했죠? 그래서 그냥 will arrive 쓰는 겁니다. 뭐뭐 할 때면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여기는 보세요. 나는 너에게 전화하겠다. 뭐 할 때? 내가 나의 목적지에 내일 도착할 때. tomorrow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get을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는 이게 뭐야?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when이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할 때라고 되죠. 그래서 get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will get 쓰면 틀려요. 알겠습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when절 들어본 적 있죠? 뭡니까? 관계 부사절. 관계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미래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거 관련돼서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문장에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왔어요. 근데 when이 나왔어요. 이때 미래인지 현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보통은 이걸 시간의 부사절로 보기가 쉬운데 해석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이 when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어. 이게 여기가 시간의 명사가 나왔었고 이해됩니까? 이걸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 이거면은 이거는 관계 부사절이었던 거야. 관계 부사절이 여러분 보통은 이제 꾸밈받는 명사 바로 뒤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은 문장의 주어를 꾸며주는 경우에 관계 부사절이 이어서 나오게 되면 문장의 주어가 엄청 길어지죠. 이때 뒤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래서 해석하고 푸셔야 됩니다. 이때는 답은 미래였어요.
아시겠습니까? 해석을 꼭 해라, 문법도. 안 그러면은 틀릴 수도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핑크에 들어갈 말에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자, last Sunday 밑줄. 자, 과거죠. 과거면은 과거고요. 여기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그럼 앞에 did로 물어봐야겠죠. did. 자, 과거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로 답해야 됩니까? 과거로 답을 해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니? 공부했다. 됐습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여기 stayed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죠. 그럼 과거가 아닌 거 고르면 됩니다. 어제, 지난밤에, 1시간 전에, 오늘 아침에 다 과거입니다. 오늘 아침도 과거입니다. 왜? 지금은 아침이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현재를 나타내는 1번이 되겠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그들은 떠날 것이다. 그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곳에서 그러나 받았다. 그리고 여기 will인데 그리고가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했다? 답은 if가 돼줘야겠죠? 자, 여기 미래가 왔죠? 근데 여기도 여러분 받는 것은 미래의 뜻입니다. 근데 미래를 뭘로 바꿨어요? 현재를 바꿨죠. 왜?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알겠어요? 둘 다 미래의 의미인데 현재를 바꾼 이유가 if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서술형 홀수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바꿔보래요. 그러면은 now 대신에 yesterday를 쓰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은 과거기 때문에 seems가 아니라 seemed가 되면 되겠죠? 그는 어제 행복해 보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yesterday 대신에 everyday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veryday는 현재잖아요. 반복되는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were가 아니라 are를 쓰면 되겠죠. 그들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책에 의해서 매일.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 힌트를 주자면 usually는 빈도부사죠. 위치 여기다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빈도부사 위치 기억나시죠? 조비디 일동합 그거 지켜서 고쳐주세요. 방금 선생님 푼 거 같은 경우에 뒤에다 써도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빈도부사는 맞춰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지난밤에 없었다. 자, 과거죠. 시제도 여기 딱 보니까 과거죠. 없었다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부정문이네요. 그러면은 과거니까 was를 쓰시고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비동사의 때 부정문은 뒤에 not을 붙인다. was not. 자,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있겠다. 자, 머물러 있겠다. 시제가 뭡니까? 미래죠. 그래서 will stay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until은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를 썼죠. 이해됩니까? 이건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하지만 이 뒤에는 주절이기 때문에 미래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걸 찾으래요. 자, belong to 같은 경우에는 belong to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belongs to 하시면 돼요. 또는 is belonging을 belongs로 바꾼다 해도 되겠죠.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2015년에 북한에 도착했다. 2015년은 과거의 부사기 때문에 arrives가 아니라 arriv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됐어요? 다 썼어요? 자, 그 다음 현재 완료와 대과거가 있는데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형태는 기본적으로 have pp나 has pp로 표현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has를 씁니다. 부정문은 have pp 사이에 not을 쓰면 되고요. 의문문은 have랑 주어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have pp에서 have가 조동사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반 조동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조동사 뒤에 원형을 취하지만 조동사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해석에 따라서 자, 경험, 계속, 완료, 결과가 있는데 자주 쓰이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자, 경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볼 때 ever, have you ever pp라고 물어보죠. 안 해봤다, never. 전에 해봤다, before. 자주 해봤다, often. 두 번 해봤다, twice. 무슨 몇 번 해봤다 하면은 무슨 times 쓰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 영화를 봤어. 이해되죠? 그러면은 두 번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은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since는 뭐뭐 이후로 쭉 계속 하는 거고요. for는 얼마 동안 계속 뭐뭐 하는 거고요. from은 언제부터 계속 뭐뭐 하는 거고요. how long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 해왔니? 하면은
언제부터 뭐뭐 해왔어 또는 얼마 동안 뭐뭐 해왔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ow long도 계속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since last Friday 나와 있었죠?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아픈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since,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since하고 for의 구별을 한 번씩 내요. since는 뒤에 과거 시점이 옵니다. 과거 시제 문장이 오거나, 과거 부사 같은 게 오거나, for는 보통 숫자로 시작하는 기간이 와서 얼마 동안이야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완료 보겠습니다. 완료는 막 뭐뭐 했다는 뜻인데, 자 볼게요. just는 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막 뭐뭐 하는 것을 완료했다니까 완료. 원래는 이미 완료했다. 여기서는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at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에서의 해석은 이미라고 해석을 하세요. 이미. 이해되죠? 의문문에서는.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쓴다? 문미에 씁니다. 문미에. 문미에 씁니다. 마지막에. 알겠습니까? just나 already는 그 have pp 사이에 쓰시면 됩니다. have just finished, have already finished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완료 이렇게 합니다. 막 눈을 그쳤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뭐가 있냐면은 방금 물어봤죠 여러분. 의문문에서는 s를 씁니다. already 안 써요. 이미라는 뜻일 때 의문문일 때 already가 아니라 s를 씁니다. 그 다음에 just와 just now를 물어봐요. just now는 과거랑 씁니다. 알겠어요? just는 완료랑 같이 쓰일 수 있고요. 아시겠습니까? just now는 완료 시랑 같이 쓰지 않는다. 이건 과거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자, 그 결과 어떤 상태이다 이 말인데 봐봐. 시계를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도 안 가지고 있어. 이때 have lost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시 찾았잖아? 그럼 have lost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동사를 좀 외워놔야 되는데 자, have lost 잃어버렸다. have gone 가버렸다. have left 두고 왔다. have sold 판매했다. have bought 구매했다. 그러면은 잃어버렸으니까 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버려서 안 온 거고요. 두고 와서 안 가지고 있는 거고요. 팔아서 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입니다. 뭐 등등 더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have gone이 있고요. have gone이 있고 have been이 있어요. 이거는 결과죠. 이거는 경험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개를 물어봐가지고 갔다 왔는지 가고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거는 가고 안 온 거야. 가고 안 옴. 이거는 갔다 옴. 그리고 have gone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에 1인칭과 2인칭은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인칭은 말하는 사람, 2인칭은 듣는 사람이죠. 근데 가버렸으면은 말하거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뭐가 온다? 3인칭만 옵니다. 3인칭만. 그런 것들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오케이. 됐습니까? 과거 시제랑 대과거가 있는데 대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뭘 빨리 일어나는 게 대과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현재가 있고요. 현재보다 빠른 걸 우리가 과거라고 하죠. 근데 상대적인 시제로서 과거보다 더 빠른 과거가 언급되는 경우에는 대과거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현재 완료예요. 뭐 미래도 있겠죠 여러분. 미래까지가 완료되면은 미래 완료예요. 이해됩니까? 언제 완료되는지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대과거나 과거 완료 둘 다 형태가 똑같아요. 헤드 PP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학자마다 좀 다른데 과거 완료의 용법 중에 하나가 대과거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대과거를 따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둘 다 빨리 시작한다는 거죠. 과거보다는. 자 볼게요. 그는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그가 나의 거짓말한 것을. 그러면은 어드밋과
lie를 비교해 보세요. 인정한 게 빨라요? 거짓말한 게 빨라요? 거짓말한 게 빠르죠. 그래서 이거는 헤드 PP를 쓴 겁니다. 왜? 이게 과거니까. 대과거는 과거 시제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시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과거가 있어야만 등장을 하는 시제입니다. 자, 그 다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책을? 내가 전에 샀던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산 게 빨라요? 잃어버린 게 빨라요? 산 게 빠르죠. 그래서 헤드폰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과거 완료로 가지 않고 대각을 하는 이유는 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면 과거 완료죠. 근데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대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구분하는 문제는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뭐가 빠른지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자기 for 2 hours 보이시죠? 나는 2시간 동안 음악을 들었다 하면 되겠죠? have pp 쓰시면 되겠죠? 현재 완료니까 경험을 나타내는 다시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listen의 pp는 ed 붙이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3 times 자, 이거 아까 처음에 계속적 용법이었고요. 이거는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나는 3번 그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pp 써서 have been.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외웠었잖아요. 자, for가 나왔을 때는 계속. 자, have bought는 결과. have go는 결과. 외우면 바로 풀 수 있는데 봐볼까요? 10년 동안 이 집에 살고 있다가 10년 동안 계속 산 거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산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워킹 슈즈를 샀잖아요. 그러면 사서 내가 같이 갖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예요. 하지만 이건 외우는 게 좀 나아요. 아까 선생님이 쓰라고 했던 거 있잖아. 왜냐면 안 그러면은 일일이 다 해석해봐야 돼. 근데 좀 헷갈릴 때도 있어. 그들 대부분은 가버렸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고 없는 거죠. 결과입니다. 됐죠? 근데 조금 외우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 자, for 그들은 1년 동안 서로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have pp. 이거는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 자, 그 다음 자, 봐보세요.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거 시제가 보면은 과거죠, 여러분. 자, 도착한 시점은 과거예요. 내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다. 그러면은 언제 떠난 거야? 언제 떠난 거야? 대과거에 떠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빠른 시제에 헤드 pp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대과거에 떠나서 과거에도 떠난 상태죠. 이거 원래는 과거 완료로 봐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구분이 좀 어려우면은 그냥 어차피 똑같이 헤드 pp니까. 자, 그 다음 before죠, before.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현재 완료의 부정을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have pp에서 have가 조동사처럼 쓰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not을 붙이면은 된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 have가 완료 시제에 쓰일 때는 부정문이 have not이잖아. 근데 have가 완료 시제가 아니라 현재로 쓰였을 때는 have not을 하면 안 돼. 이 일반 동사야 그때는 don't나 doesn't 앞에 붙여야 돼. 근데 그걸 헷갈리는 애들은 많아. 왜? 현재를 배웠기 때문에 헷갈려. 안 배운 애들은 안 헷갈려. have not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배운 애들은 have의 부정을 have not으로 하는 애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have pp의 부정이 have not pp입니다. 집중 테스트 보겠습니다. 자, since 과거 시점 밑줄 쳐볼까요? since가 들어갔을 때 이것은 용법이 계속적 용법이었죠? 현재 완료에. 그래서 앞에 현재 완료가 가져야 됩니다. 왜 4번입니까? 주어가 뭐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야죠. 됐습니까? 이때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뭐 답이 없는데 was하고 have been을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랑 현재 완료의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는 과거 부사가 왔을 때는 무조건 과거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완료 시제는 같이 쓰이는 게 약간 많이 있었죠. 용법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바로 since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fo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에서는 보통 현재 완료로 연결을 많이 시키긴 합니다만 for도 과거랑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서울에서 2년 동안 살았었다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안 살지. 그러면 I lived in Seoul for 2 years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시험은 거의 현재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for가. 그래서 현재 완료랑 친하다고 보는데 원래 가르치면 안 되죠. 원래는. 3번 볼게요. 쌤이 다른 하나는 자 for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how long 동그라미, for 동그라미, just 동그라미, for 동그라미. 답은 몇 번? 4번이죠. 왜 그럴까요? 4번은 완료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계속이죠. 이해됩니까? 4번이었고요. 넘어가 됩니까? 5번 보겠습니다. 쌤이 같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have lost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잃어버렸어 지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과라고 했어요. 자 for죠, just죠, 그 다음 have gone이죠, 그 다음에 already죠, 그 다음에 for죠. 답은 자 for는 뭐라고 했어요? 계속이라고 했죠. just는 완료라고 했죠. have gone는 결과라고 했죠. 답은 3번이겠네요. already는 완료라고 했죠. for는 계속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알겠어요? 일일이 다 해석해도 마찬가지인데 넘어갈게요. 7번 보겠습니다. 자, 두 문장을 줍니다. 자, 보세요. 나는 과거에 봐봐. 5달 전에 일하기를 시작했어. 일하기 시작했어. 그 편의점에서. 근데 아직도 뭐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어디에서? 편의점에서. 그러면은 자, 5달 동안 일하고 있다 하면 되겠죠. 현재 완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have worked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들리는 게 뭐냐면 have worked를 써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앞에 동사가 started네. 그러면 have started 써야겠네.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쓸 애도 있거든. 쓰면 안 돼요. 왜? 시작을 해온 게 아니라 일을 해온 거야. 시작은 단발성이야. 단발성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지 시작해왔다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쓰는 애들 많아. 왜? 해석 안 하고 그냥 동사 started네 하고 이렇게 애들 많아. started나 began 같은 걸로 만들지 마세요. 많습니다. 서술형 볼게요. 의문문.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have가 조동사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바꾸고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has Jack gone to Greece 물음표. 이게 답이고요. 의문문 마찬가지로. 여러분 완료 시제인데 여기 점이 없어.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로 had가 조동사 역할이에요. 바꿔주시고 물음표 찍으시면 됩니다. had pp도 부정문은 had나 pp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났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여러분 이거는 네번은 나다고 똑같은 거예요. 사이에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 10년 전에. 그리고 아직도 여기 살아요. 그러면은 came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live로 만들어야 될까요? live로 만들어야 돼. 온 것은 단발성이잖아. 이해되죠? 살고 있다겠죠? have lived. 얼마 동안? 10년 전에 왔으니까 지금까지니까 10년 동안이죠. 여기다 since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이건 기간이잖아. 시점이 아니라. 자, 그 다음 공부하기 시작했죠. 2년 전에. 아직도 공부하죠. 그러면은 have studied. 그 다음에 2년 전부터 지금까지니까 for냐 since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빈칸 뚫린 거야. since 쓰면 안 돼요. 자, 빈칸 뚫린 거 찾으래요. 자, 물어보는데 앞에 has가 나와 있죠. 이건 pp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임스가 일을 끝냈니?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살고 있니? 두가 나왔을 때 lived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완료 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have you lived here 하면 되겠죠. 이거는 계속적 용법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됐죠? 나머지 과제입니다.